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박셀바이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근데 박셀바이오 요거는 우선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요. 제 차트만 보잖아요. 진짜 완벽 그 자체입니다. 완벽 그 자체라고 요즘은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뭐 저도 젊은 세대니까 뭐 어찌되었든 완벽 그 자체고, 진짜 이제 곧 터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움직임만 봤었을 때는, 그리고 메리트도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매우 큰 주의점이 있어요. 이것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들으실 거면은. 그래서 괜히 좀 여기까지만 듣고 노파심에 호다닥 그냥 내일 박셀바이오 오케이 이러고 그냥 사실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큰 주의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건들고 싶지는 않은데 기술적으로 공부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완벽한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정석적인 차트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 거고, 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한 가지 제 경험 재밌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박셀바이오는 저는 매매를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단타로 잠깐씩 들어간 적은 있었던 것도 같고, 하도 뭐 단타에 많이 치니까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뭔 종목 들어가는지도 솔직히 모르고 들어가요. 그래서 단타 중엔 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스윙 이상으로 한 번도 매매한 적은 없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이게 근데 제가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이거를 이때 당시에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매일같이 막 얘기하고 물어보시던 분이 있어요. 뭐 지금 그 지인분은 제 유튜브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되면은 네, 얘기해 주세요. 뭐 영상 내려달라면 내려드릴게요. 뭐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에 요게 올라갈 때 이제 자기가 이때 올라갔던 게 가남 그거였을 거예요. 뭐 하여튼 가남 인상 뭐 이런 것들 관련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막 먼저 사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임상 결과를 알고 있대요. 예, 그 뭔 소리냐. 그거를 어떻게 아냐. 그 말이 되지도 않냐. 그랬더니, 물론 찌라시를 들은 거겠죠. 진짜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근데 막 자기가 임상 이거 결과가 뭐 나온다라는 뭐 그런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조그만 금액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억 단위가 넘어갔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저는 절대 안 건드리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쫙 치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이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쯤이었었고, 여기서 추격을 해가지고 억 단위가 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상증자가 이제 딱 잠기면서 이런 파동들이 만들어졌는데, 엄청 좋아하죠, 당연히. 엄청 좋아하고, 막 머리에 희망회로 엄청 돌리는 거예요. 이거 10만원대 이쯤 근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제 이렇게 권리락 잠그면서 나왔던 것까지는 기억을 하니까, 한 200% 정도 올라갔으면 2억대는 넘게 수익이 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엄청 좋아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그게 미수까지 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서 좋아하다가, 막 언제 팔지, 막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얘기하면 무조건 손해요. 이게, 저라면 이렇게 재매매니까 제 뜻대로 하고 어차피 더 올라가든 말든 전 관심이 없거든요. 재매매에서는. 전 먹을 수 있는 데까지만 먹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 얘기를 해주고 나면은 이게 팔아야 되는 지점이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해주고 더 올라가도 욕을 먹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약간 홀딩 하면서 여기까지 버텨봐도 될 것 같은데라고 해도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또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얘기를 하기로 최대한 말을 아꼈는데, 근데 너무 좀 올라갈 때 들어갔는데 진짜 강심장이다. 여기서 어떻게 억 단위로 너가 이렇게, 너라고 표현하면 안 돼. 어쨌든 지인이긴 하니까. 야, 이렇게 들어갔냐. 그냥 이 얘기 정도만 하고, 뭐 좋은 결과 있겠지. 뭐 너가 들은 게 맞았으면 좋겠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때 막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당연히 못 털고 무상증자 파동을 특히나 이제 원상복구 시켜놓으니까 권리락 이전까지 딱 시켜놓고 있는데, 맨날 연락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미쳐버리겠는 거죠. 저도 괜히 얘도 지금 자꾸 이 반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사람도 어찌되었든 지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돈이 들어가 있던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막 여기까지 갔던 거 막 2억 가지고 막 뭘 햄곡회로 돌리다가 이게 지금 쪼그라들면서 난리가 나니까 못 치고, 결국엔 분할도 못 치고 이거를 마이너스까지 돌린 거죠. 제가 이때는 얘기는 했어요. 본전이었을 때 이거 그냥 터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돌아서는 순간 절대 못 판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못 던지고 나서 이걸 지금 다 맞았습니다. 다 맞고 그 미수까지 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막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막 난리치고 뭐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지금은 그렇게 원래 자주 엄청 연락을 하던 사이는 아니었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찌되었나 제가 조심스러워서 묻지는 않는데, 뭐 어찌되었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된 종목이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잡소리 너무 길게 했네요. 이따 댓글 달아드려야겠네. 4분 이후부터 보시라고. 뭐 어찌되었든 그런 종목인데, 이거의 결론.
자기의 허용치를 벗어나는 정도의 자금은 그릇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멘탈이 털리기 때문에 어떤 행동 양식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고, 두 번째, 올라가는 건 죽어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법칙. 그리고 세 번째, 중간중간 분할 대처는 무조건 한다. 세 번째 법칙. 이게 세 가지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다시금 뭐 반면교사 삼아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런 것들은 안 되지. 이런 것들 좀 새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그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오늘은 약간 좀 편안하게 약간 경험 얘기들 좀 하면서 보고 있네요. 지금 5분 정도 지났으니까 요거 이제 댓글 끊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박셀바이오가 뭐 어쨌든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다 있고, 이제부터 흐름은 굉장히 정석적인 그림입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그림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다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10,000원부터 30만원까지 이거 30배 올렸어요. 30배. 올리고 나서 떨어지는 건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고, 보통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 떨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제가 뭐 나온다 그래요? 횡보 구간 나온다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이 그림이 만들어진다? 이게 지금 적정주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가고 나면은 다시 원래 적정 가격으로 회귀를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힘싸움을 시작하는 건 너의 적정 가격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거에 대해서 힘싸움을 해보는 구간인 거예요. 여기서 힘싸움을 해보다가 얘가 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상방으로 틀면서 돌파하기 나오면서 수요수에 나오고 장기 상승 그림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이제 반대 경우, 이게 적정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면은 얘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서 뚫리는 순간부터 하락 파동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차트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딱 이 그림에서 진입 자리로 잡기 좋은 구간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기? 여기? 아니죠. 여기죠. 여기에요. 왜? 손절이 짧잖아요. 여기서 시도해 볼만 한 거잖아요. 손절이 짧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상단 부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두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5번 때가 안 맞아가지고 손절 친다라고 해도 여기 추세도 아니야.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만 한 번만 먹어도 전부 멘징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추세까지 터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만큼 슈팅이 더 나오면서 여기까지 치러 가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엄청 달달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메리트가 있는 자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윙 이상 칠 때 좋아하는 자리들이에요. 시도를 얼마든지 하는 구간이죠. 근데 박셀바이오가 뭐 물론 관심이 있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하시는 거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만 봤었을 땐 건드리고 싶지만 이걸 보면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면 재무가 너무 안 나와요. 물론 안전한 종목인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증거금률이 30%로 잡혀 있다라는 거는 보통 이게 증거금률이 100인 종목은 전 절대 안 건드린다라고 하죠. 증거금률이 100으로 잡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증권사에서 나름대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찌되었든 너 증거금률이 100이라는 건 너 온전히 네 현금 가지고 해. 왜냐면 돈을 괜히 빌려줘서 뭐 미수 신용 같은 걸 갖다 쓰게 해줬다가 만약에 상폐되고 없어져 버리고 난리 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그 돈 회수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회사는 좀 안전한 회사다 버틸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증거금률을 차등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는데 증거금 1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은 위험한 거고 그 밑으로 떨어질수록 안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급이 보통은 증거금률 20%. 그러니까 네 돈 20만 원만 있으면 우리가 80만 원 빌려줄 테니까 100만 원 투자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야. 100만 원 투자하고 싶으면은. 그래서 증거금률 30도 재무적으로 그렇게 아직 위험한 수치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신경 안 쓰고 해도 될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업 적자 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데서 약간 조금 저는 이런 건 그냥 안 건드려요. 그냥. 그러니까 증거금률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전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종목은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뜬금없는 움직임을 만들 때가 간혹 많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물론 어제도 설명드렸고 HLB 때도 설명드렸지만 바이오 종목은 무조건 파동을 재무가 안 나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막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맞는데 그 끝은 계속 이게 연결되면 어차피 기업의 본질은 항상 뭐다?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진짜 못 벌고 적자만 쌓여가면은 그 끝엔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도화센처럼 무너지고 갑작스럽게 개파락 떨어지고 막 점화 맞고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제약바이오가 괜히 남자의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 변수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정성을 지향해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달달해 보여도 저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걸 나름대로 좀 토대로 보시되 저는 뭐 다른 종목들 좋은 것들도 많으니까 이건 그냥 공부용 정도로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건드리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차트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따 기술적인 타점들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기본적으로 영업적자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좀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주의를 하시고 영업적자가 확대를 하니까 유보율도 떨어지죠. 회사에 가지고 있는 유보금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요. 그나마 다행한 부채 비율이 3%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증거금률 30도 잡혀 있고 요것만 좀 회복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다시 한번 큰 이 급등 랠리를 치면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맞기는 하다. 그렇지만 저는 두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은 믿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그냥 허무맹랑한 기대감보다는 보이는 걸 믿는 편이라서 저는 이쪽에 조금 더 주의를 두고 보도록 하겠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적인 것도 사실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야 뭐 사실 뻔하죠. 뭐 그냥 임상 관련된 얘기들밖에 없어요. 간암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뭐 그 이후로 또 뭐 임상 가지고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네, 보면은 쫙쫙 맞네. 간암치료제. 아직도 뭐 간암치료제 그냥 간암치료제 하나 가지고 진짜 엄청난 움직임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종목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 목록 등재 신청이 강세. 뭐 그냥 간암치료제. 오케이. 얘는 그냥 간암치료제입니다. 간암치료제고 그냥 어차피 임상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니까 뭐 임상 실험 임상 몇 상 한다. 임상 3상 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들 나오면 그런 것들 원동력으로 끌고 나오는 거니까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 볼 때 뭐가 있고 뭐 치매 관련 치료제들이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슈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제약바이오 할 때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제약바이오 중에 임상 관련된 얘기 안 나오는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거 뭔가 이제 약간 그건 있어. 약간 느낌상 처음 들으면 임상 3상 결과 곧 발표 뭐가 나온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가슴이 설레나 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다들 환장해가지고 하는 거겠죠. 뭐 어찌 되었든 뭔가 대단해 보이고 괜히 이런 말 해도 되나? 괜히 약을 판다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닌 게 약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봐봐요. 백스, NK, 임상 2A상, 임상 연구 발음도 어려워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기대감이 더 보이죠.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제약바이오다. 뭐 어찌되었든 잠깐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죄다 보면은 뭐 각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제약바이오도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봐도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너무 기대감을 그냥 부풀어가지고 보진 말고 그냥 임상 뭐 나온다고 오케이 뭐 차트 좀 보고 요런 것들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다. 막 이거 가지고 막 단어 하나하나 뜻에 대해서 막 엄청난 기대감 부풀고 막 박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넘어가고 이제 너무 길어지고 있네. 영상 좀 빨리 끊어야겠네요. 이제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켜주려고 지금 확인이 어느 정도 된 자리기는 해요. 여기는 뚫리면 근데 진짜 완전히 박살나는 자리예요. 그건 기억을 해야 돼서 이 밑으로 사실 이렇게 골팍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자르고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보는 주의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긴 죽어도 뚫리면 안 된다는 우선 머릿속에다가 아예 그냥 박아두고 시작을 하세요. 뭐 우선은 혹시나 뭐 전 공부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나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죽어도 뚫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죽어도 뚫리는 순간 커트 다시 올라와주면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도 뚫리면 안 됩니다. 이건 뚫리는 순간 이 파동이 밑으로 그냥 꽂혀버려요. 그럼 이제 여기 최저가 있죠.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내려올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그게 제약바이오예요. 알고서 하는 게 제약바이오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대처는 무조건 돼야 되지만 어차피 중류 구간에서 굉장히 지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적정 구가에서 이 적정 가격에서 이 평가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서 이제 반등식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은 많이 안 나왔죠. 이게 과도할 정도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뭔가 굴락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거래량들을 뽑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 굴락을 만드는 것들은 나중에 한 방 큰 게 나옵니다. 그게 당연히 상승이 나오면서 터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근데 이게 모이다가 힘이 모이다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면서 큰 거래량이 하나 나올 건데 그 시점이 아마 제가
봤었을 때 10만 원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못하고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렇지만 분명 이쯤 도달할 쯤 저는 이게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계속 얕게 흐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 자체가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얕게 막 흐름 만들다가 한 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매매적으로 접근할 땐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박스권으로 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이건 지금 하나의 구간이에요. 하나의 구간.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폭이 커서 그렇지 여기는 다 하나라고요. 여기서 이제 1층이고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지하입니다. 지하 1층이고. 그래서 여기 1층에서 이제 안에서 움직이는 건 하나고, 여기서 상단 부분까지 무난하게 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단 부분에서 찍어 올리면 어떤 방식으로든 상단을 한번 만들고, 상단을 찍었으면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하단 부분까지 오고, 하단이 안 뚫렸네? 그러면 다시 뭐다? 상단까지 간다. 그래서 끌고 가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이 정도 근처 언저리까지는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45,000원인데 75,000원에서 10만원 사이까지도 그냥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매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진짜 넘어가는 건 이제 층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2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건인데, 거래량이 우선 터지긴 할 건데 너무 많이 터지는데 돌파각이 안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밀렸다가 다시 하단 찍고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건데, 흐름상 충분히 기간은 돼서 돌파각도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까 재무 상태 제발 좀 체크하세요. 기술적인 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발 좀 체크를 하시되, 요거는 지금 돌파각이 나올 수 있는 뭔가 움직임이 위로든 아래든 터질 만한 시점이기는 해서 올라갈 때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선 저도 반응을 봐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다라기보단 느낌이 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험상. 지금은 저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고 아마 나올 거다 정도만 예상을 해보고 있고, 뭐 그쯤 되면 다시 또 한번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보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딱 나와주면서 돌파하게 나오면 어디까지 간다? 층이 딱 이동을 하게 되니까, 여기 1층에서 아파트 층이 2만 원 했으면 당연히 2층도 비슷비슷해야죠. 진짜 뭐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 나는 막 이상한 건축물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2층까지도 이만큼 파동 그대로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전고점 이런 데다 그으려고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언저리가 딱 정확하게 잡히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구간은 25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는 있다라고 보이니까, 우선 뭐 만약에 그냥 진입자리 이런 데서 노려봤다라고 하면은 먹으면 한 8만 원, 9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먹을 수 있고, 절반 딱 커트를 해주고 나머지가 이제 바로 돌파하면서 가면은 20만 원, 25만 원까지 한번 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싶으면은 박스권 견뎌보는 거죠. 어차피 진입자리가 좋으니까 버틸 수 있는 폭은 충분하고, 요 정도까지만 떨어뜨렸다가 가는 경우도, 상승파동으로 바꿔잡고 가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버텨보다가 내 본전 안 건드리고 가면은 쫙 끌고 가면서 이제 추세 매매로 저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보던지,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고, 반대로 이탈 나오면은 다시 커트 치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기는 좋은 시점이기는 해서, 이런 비슷한 차트들이 뭐가 있나 한번 좀 찾아보시고, 뭐 박셀 바이오보다는 사실 달달해 보이기는 하는데, 차트만 봤었을 때는 가끔 이렇게 함정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함정 카드가 탁 발동하면서 그럴 때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재무도 꼭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요 비슷한 차트들 보이면 한번 공부를 한번 뒤져보세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깨지면 진짜 박살납니다. 박셀바이오 진짜 박살나요. 진짜로 여기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 분명히 온다라고 그러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마지노선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잡아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서 분석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 충분히 해드린 것 같으니까, 오늘 좀 영상도 길어지기도 했고 댓글로 조금 나눠서 올려드릴 건데, 뭐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